직원들이 연락 두절된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 대응팀을 네팔에 급파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기업의 대응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저녁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긴박했다.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저도 어제 저녁에 회사 근처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회사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있던 남동발전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이 연락이 두절됐고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예. 저도 이 외교부의 공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기업 대응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는 현재 있는 그 직원들과 연락이 닿아서 혹시라도 연락이 닿아서 현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든 건데 예. 하지만 연락이 닿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 기업에서도 현지에 지금 연락을 하느라고 또 바쁜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또 전화가 왔을 테니까요.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받더라도 파악 중이다. 네, 이 얘기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업들도 현장 상황 파악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연락이 두절된 인원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5명이라고 전해졌다가 이후에 6명으로 또 수정이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죠. 또 직원 10명이 고립된 걸로 전해졌다가 이후에 이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늦은 시간까지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좀 생생히 전해주셨는데 기업들은 바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발전은 UT1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거든요. 합작법인이 카트만두에 있는데 이 현지 법인에 있는 인력이 이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현장이 통제돼서 사고가 난 지점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최대한 인접한 곳까지 가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또 합작법인을 통해서 현지 당국에 신속한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를 했는데요. 24시간 대응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 오늘도 전화가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6명이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상황 파악과 그리고 오늘 현재 출발을 했죠. 그 대응팀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모두 비상대응팀이 출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팀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정현인 대표이사는 출국에 앞서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또 현재 있는 직원의 가족들이 네팔에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고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윤장현 신성장 본부장을 필두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네팔 현지로 역시 출국을 한 상황이고요. 남동발전 대응팀도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났는데 현장 수색과 또 상황 파악에 집중해서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곳 같은 경우에 직원들 가족들이 네팔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현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계속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또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가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곳이라서 또 현장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출국에 앞서서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연락 두절된 곳은 네팔 어퍼 트리슐리 1,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서쪽 70km 위치한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216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력 발전소입니다.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사업으로 2022년 1월 본공사에 들어가서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재해를 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남동발전은 현지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로 완공 후에 27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공사예요. 그래서 설계, 조달, 시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을 촬영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 양옆에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이죠. 예, 저곳에서 저런 협곡지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대규모 홍수로 저곳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 중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일부 시설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측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현재 공정률은 84%고요.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들이 있던 베이스 캠프는 거기도 한 90% 정도 소실됐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중에 위어댐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네. 이거를 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위어댐이라는 거는 발전소 방향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물길을 조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0% 정도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어느 정도 그 시설 같은 경우에 소실된 건지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팀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카트만두에 도착하는 만큼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현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그 현장의 상황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요. 네, 네팔 현지에서도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고 수색 작업을 도와야겠지만 국내에서도 비상대응을 이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3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색과 그리고 구조 등의 정보를 현지와 공유하고 또 현지에서 진행 중이었던 그 사업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산 그룹에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 라수아 지역에 $500만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두산은 피해 지역 수색과 또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책본부와 현지 합작법인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도 바쁘게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정말 직원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노력하는 만큼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